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 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또 엉켰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는 분명히 돌돌 말아서 가지런히 넣는다고 넣었는데요. 음악을 들으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이어폰이 또 뒤죽박죽 엉켜버렸네요. 이번에는 이어폰뿐만 아니라요,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과 함께 엉켜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복잡하게 촘촘히 엉켜버렸습니다. 흡사 이어폰 케이블의 뒤섞임이 그물이나 거미줄 같기도 합니다. 가방에 넣었던 이어폰이 늘 엉켜서 엉키지 않게 잘 정돈해 넣는다고 넣었는데도요, 어김없이 꺼낼 때 보면 늘 항상 얽히고 엉켜 있습니다. 그것도 풀기 쉽게 대충 꼬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참 시간이 걸려 꼼꼼하게 풀어야 할 정도로 옹골지게 이리저리 꼬이고 엉켜있곤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든데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가방에 넣을 땐 가지런하게 넣어두는데요, 꺼낼 땐 이어폰이 늘 서로 엉켜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엉키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말입니다. 이어폰이 자꾸 꼬인다고 말하니까요, 주위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들 그런다고요.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도 손도 안 대고 이어폰을 꼬이게 하는 방법, 손도 안 대고 이어폰을 꼬이게 하는 마법 갖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2025년의 두 번째 달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책갈피 방송 이어폰 케이블의 엉킴, 꼬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그런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이런 적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유선 아이폰, 케이블 이어폰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경험, 이어폰이 꼬였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매번 그렇습니다.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낼 때면 매번 항상 선이 엉켜 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이어폰을 정리하거나 보관할 때요, 케이블을 숫자 8 모양으로 만들거나 모래시계 모양으로 말아서요, 가운데를 철끈으로 묶어놓긴 합니다. 검은색 철끈 있잖아요. 그곳으로 묶어두면 확실히 시간이 지나도 케이블이 엉키진 않더라고요. 펜시샵에서 이어폰 케이블을 보관하는 것, 이어폰 줄 감개도 산 적이 있어요. 이어폰 보관하는 주머니까지 산 적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번거롭거나 깜빡깜빡해서 결국은 케이블을 가방에 그냥 넣게 되더라고요. 가방에 넣을 땐요, 저는 가방, 백팩을 평소에 즐겨 메고 다니는데요, 백팩 윗부분에 보면 펜이나 간단한 물건, 안경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지퍼와 함께 있어요. 그곳에 넣어두는데도 늘 꺼낼 때마다 이어폰이 그렇게 엉키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어폰 케이블 감개에 감거나 아니면 둘둘 말아서 중간을 끈으로 묶어두기만 해도
매번 가방에서 꺼낼 때마다 꼬인 걸 풀게 되는 번거로움이 줄 텐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어폰 선을 보관할 때 끈으로 묶거나 감게 많은 게 엉킨 이어폰을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덜 번거롭겠죠. 가방에서,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낼 때마다 아, 이어폰 선이 또 꼬였네 하면서 이렇게 푸는 시간이나 그런 번거로움보다 이어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을 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가운데를 움직이지 않게 끈으로 묶어두거나 아니면 작은 이어폰 전용 주머니 같은 거에 넣어두면 꼬일 일이 없으니까 이게 덜 번거로울 텐데 늘 넣을 때 그냥 대충은 아니고 늘 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잘 정리해서 놓긴 하거든요. 근데 매번 꺼낼 때마다 꼬이곤 합니다. 이어폰 선을 어디에 말아두거나 중건을 묶거나 하진 않아도요. 그래도 나름 잘 정리하고 보관한다고 곱게 잘 말아서 가방 주머니에 잘 넣어두는데요. 그런데요. 왜 매번 엉켜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실타래로 옷을 짜듯이 뜨개질처럼 이리저리 꼬이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꼬여라 하면서 막 꼬이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쥐락펴락 하면서 엉키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말입니다. 가방만 들어갔다 나오면 엉켜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꼬으려고 해도 잘 안 꼬이는데 가지런히 넣어도 가방에서만 나오면 꼬여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가방에 이어폰 케이블을 꼬는 요정이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언제 한번 정말 그런지 가방에 이어폰을 넣어두고 메고 다니지는 않고요. 그대로 가방에 넣어둔 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방을 열어볼까요? 네. 가방 메고 다니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엉키는 것 같으니까요. 메거나 들고 다니지 말고 바닥에 그대로 둔 채로 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꼬여있으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말처럼 가방 안에 이어폰 꼬는 요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가방 주머니 지퍼를 열면서 과연 이번엔 꼬여 있을까?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어폰 선을 보면요. 역시나입니다. 보는 순간 상황에 따라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럴 땐 머리도 마음도 뒤엉켜 버리는데요. 그 엉켜버린 마음으로 급하게 이어폰 선을 풀려고 하면 더 잘 안 되죠. 답답하기만 하고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땐 막 힘으로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아, 왜 안 돼? 하면서. 절대 안 되죠. 이어폰 케이블이 손상될 수도 있지만 힘으로 한다고 무조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꼬인 선을 차분하게 풀고 있으면 술술 잘 풀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신 수양, 마음 수양하는 느낌이 들어요. 차분하게 처음엔 꼬였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여유 있게 선을 풀다 보면 마음도 가지런하게 풀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급하게 하면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미로도 비슷해요. 구불구불 길이 있기도 하고요. 막힌 길도 있고요. 이런 때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풀어가야지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만 있어도 문제가 왜 안 풀려? 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죠. 안 풀립니다.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천천히 심호흡을 가다듬고 풀어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푼다는 건 거의 다 그런가 봐요. 살다 보면 일도 내 마음과는 달리 밀리거나 쌓이거나 이리저리 일정이 엉키고 꼬이게 되고요. 사람 간의 관계도 꼬일 때가 있잖아요. 일이든지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엉키고 꼬이는 건 모두 힘들긴 하지만요. 제 경우에는요. 관계에서의 엉킴, 그 엉킴을 풀어감이 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넓게 보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늘 대로처럼, 큰 길처럼, 고속도로처럼 앞으로 쭉 뻗어있기만 한 건 아니고요. 때론 실타래가 엉키거나 이어폰 케이블의 꼬임처럼 뒤죽박죽 될 때가 있고요. 얽히고 설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마음처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방에 아무리 가지런하게 케이블을 넣는다 해도 다음에 가방에 꺼낼 때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일들은
마음과 달리 꼬이는 순간들도 있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이어폰 케이블 꼬이는 것의 예방이 우리 일상에서 오는 관계나 일에서 오는 꼬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어폰의 꼬임은 좀 더 내가 신경을 하고 주의를 한다면 덜 꼬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관계에서 아니면 일적인 꼬임은 예방을 한다고 해도 생각과 달리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꼬이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어폰 선이 꼬였던 것에 대해 좀 위안이 되네요. 중요한 건요, 이어폰 선이든 실타래든 일상에서 오는 엉킴이든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릴렉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엉킨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3주째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방청소, 방정리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3주째 새해 들어서 오랜만에 대청소, 대대적인 방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관성 있죠? 네, 저 일관성 있죠? 계속 이야기하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요, 방 정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물건이 있는데 답답해하기만 한다고 이게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엉켜있는, 꼬여있는 이어폰 선을 끝부분을 찾아서 천천히 풀어가듯이 방 안의 짐 정리도 하나하나 이리저리 옮기면서 정리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요 며칠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 지역, 눈이 적게 온 지역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뮤지가 부릅니다. 첫눈 말고 네 눈. 너가 오늘을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 내게 너의 두 눈이 더 따뜻하니까 널 보러 간 거리도 온통 하얗게 번져가도 baby 사람들 사이 너만 보여 오늘 하루뿐이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날 반겨줄래 첫눈 그럼 다시 난 저 눈 말고 네 눈 사람들 속에서 못 즐겨 우리만 축복하는 Christmas 손 꼭 잡아줘 얼어붙지 않도록 어딜 떠나도 너와 있다면 괜찮아 첫눈은 또 내릴 거니까 난 그냥 너의 두 눈 속에 흠뻑 빠져버릴 거야 널 보러 간 거리도 온통 하얗게 번져가도 baby 사람들 사이 너만 보여 오늘 하루뿐이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날 반겨줄래 첫눈 맑고 나는 네 너라서 난 더욱 들떠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난 저
뮤지 첫눈 말고 네 눈 듣고 오셨습니다. 가방에 넣어둔 이어폰 케이블은 왜 꺼낼 때마다 엉켜있을까? 생각해보면 단지 이어폰 선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사용하는 SNS에 올렸는데요.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공감되기도 해서 그 댓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댓글의 종류를 크게 내용별로 3가지로 구성해봤습니다. 공감과 응원의 글, 아이디어 글, 삶에 대한 글인데요. 먼저 공감과 응원의 글 소개할게요. 김갑수님은 그러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김갑성님은 저랑 공통점을 찾았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김석영님은 저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성호철님은 다들 그려 하고 히읗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도 비슷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저와 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수성님은 가지런하게 넣은 기억은 맞나요? 기억 힘내세요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물론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상황적으로 또 이제 뭐 가방을 들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가방에 넣을 때, 밖에서 걸어갈 때 이런 때는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잘 정돈을 하지 못하고 넣긴 하는데 그 외에 대다수는요. 매번 꺼낼 때마다 엉켜 있으니까 이번에는 엉키지 않게 잘 넣어야지 하고 나름 중간에 끈으로 묶지 않는 게 하나의 아쉬움이긴 하지만 묶지는 않지만 잘 이렇게 말아서 넣어두곤 합니다. 그래도 꺼낼 때는 늘 엉켜 있더라고요. 최명님은요. 엄청 길군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습니다. 제가 SNS에 올릴 때 그 엉켜있는 이어폰의 상황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어폰 케이블 하고요. 이번에는 케이블만 꼬인 게 아니라 그 이어폰 선의 연장선도 함께 있었고요.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들도 함께 있었어요. 또 마침 이 3개의 선이 다 흰색인데요. 이게 뒤죽박죽 3개가 뒤엉켰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올릴 때는 사진도 함께 올려드릴게요. 정말 부피가 큽니다. 3가지 라인이 섞여있다 보니까요. 장주일님은 이어폰 귀신, 콘센트 귀신, USB 포트 귀신 참 많죠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완전 공감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어폰 선이 잘 꼬이기도 하지만 또 이와 비슷하게 평소에 일상에서 잘 안 되는 것들 왜 안 돼? 하면서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가 노트북 전원이나 스마트폰 전원을 이제 꼽을 때 콘센트에 꽂잖아요. 평소에 만약 방이다고 보면요. 내가 자는 방 평소에 늘 보던 콘센트인데도 밤에 자기 전에 불을 끄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이죠. 일상적으로 익숙한 부분이니까요. 꽂으려고 하면 안 꼽힙니다. 불을 켜야지만 여긴데 왜 안 꼽혔을까 하면서 다시 꽂죠. 카페나 그런 데 갔을 때는 더 그래요. 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보통 카페에 있는 전원을 꼽는 콘센트 부분은 좀 아래쪽에 깊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저기구나 하고 이제 전원을 꼽으려고 손을 내리죠. 근데 고개를 굽히고 봐야 되니까 미리 이제 콘센트 위치만 보고 직접 꼽을 때는 콘센트를 안 보고 손으로만 더듬거리면서 꽂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번 해도 안 꽂을 때가 많죠. 겨우겨우 바닥에 엎드리고 나서 눈으로 보고서야 잘 꼽히긴 합니다. 장주일님이 남겨주신 글 공감되네요. 조세현님은 괜찮아요 라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세은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시죠?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잘 안 되고 꼬이니까 답답하기는 해요. 앞으로는 더 잘 정리해야겠습니다. 말씀처럼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수선님도 공감한다는 글 주셨습니다. 백용호님은요. 빵 터짐 공감입니다. 세종으로 오이소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세종에 사시나 봐요. 세종으로 가면 풀어주시는 건가요? 풀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차 한잔 함께 하면서요. 이어폰 선 엉킨 것도 풀어주시고 이야기도 함께 풀어가시게요.
이번엔 이어폰 선이 엉키고 꼬이는 것에 관한 댓글 중에서 방금 앞서서는 그 내용이었죠. 총 3가지 구분 중에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었고요. 이번에는 아이디어 댓글입니다. 소개할게요. 이재규님은 케이블 따로 보관하는 파우치를 쓰면 깔끔하게 해결이라고 적어주셨고요. 행인님은 필통 비슷하게 하나 만드셔. 선 정리통으로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물며 이어폰 케이블을 보관하는 파우치, 작은 주머니죠. 그것도 구입했고요. 이어폰을 말아서 가운데에 묶는 그런 집게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지대처럼 그 지지대에 이어폰을 돌로 말 수 있는 것도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걸 늘 챙겨 다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외출을 하기 전에 이어폰을 뭔가 잘 정돈할 수 있는 구입한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갈 때도 많아요. 물론 급할 때는 챙기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늘 가방에 소지하고 다녀야겠네요. 김종훈님은요. 놀 휴지 다 쓴 거 그 심에다가 딱 넣으면 절대 안 묶임. 진심임 하고 느낌표를 강하게 적어주셨고요. 장정훈님은 휴지 심에 감아서 넣어요. 키역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다 쓴 휴지에 심에 감으면 좋다는 의견.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 돈도 안 들고요. 흔하게 주변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재활용의 의미도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종훈님과 정훈님의 경험담이시니까요. 검증도 된 방법입니다. 다만 그 다 쓴 휴지통의 심이 보통 좀 두껍긴 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자주 그러면 이어폰을 감는 그 마리가 되는 휴지 심을 사용하기 위해서 휴지를 화장지를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나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옥상원님은요. 기다란 소시지 하나 사서 감아놓으세요. 비상식량도 되고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천재십니다. 네. 이어폰 줄 정리도 소시지에 돌도 감아니까 이어폰 줄 정리도 되고요. 가끔 비상식량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폰 선이 엉키고 꼬이는 것에 관한 댓글, 아이디어 댓글 함께 했고요. 이번엔 엉키고 꼬이는 이어폰 케이블과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개할게요. 현병만 님은요. 날 닮아서 그래요. 혼돈의 씨앗입니다. 히읗히읗 해주셨는데요. 요즘 그런 상황이신가 봐요. 얽히고 설키고 그런 상황이요. 맞나요? 그러신가요? 만일 그렇다면요. 마음과 계획처럼 이어폰에 엉킨 줄을 차분하게 술술 푸는 것처럼 지금 일상도 생각하시는 일도 술술 잘 풀려가시길 기대합니다. 물론 꼭 급하게 지금 꼭 풀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끔 꼬여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풀어가시면 됩니다. 네,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임성균님은 신기하네요. 어떤 내공이 숨어있는 듯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숨겨왔던 드라마의 OST처럼 숨겨왔던 저만의 특기였던 것입니다. 이어폰 선 꼬이게 만드는 거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의견이나 주변에서 보면 이런 특기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마법이요. 네. 백송이님은 글을 2가지 내용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이어폰 왼쪽과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어폰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고 싶어서 꼬였던 겁니다. 가깝게 가려고요. 제가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너무 그렇게 자주 꼬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서 송이님이 더 남겨주신 글인데요. 우리 집 양말 요정처럼 분명 가방에도 장난꾸러기가 있는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양말 요정은 뭐예요? 제가 아마 이 글 보고 생각하기에는 양말 한 짝이 없어지는 걸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거 같아요.
이어폰 선이 엉키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양말도 말씀처럼 송이님 말씀처럼 가끔 분명히 집에 와서 양말통에 한 짝을 두 개를 한 켤레를 넣어놨는데 세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돈하려고 보면 한 짝이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요즘처럼 겨울일 때는 저는 어떤 때는 장갑도 한 짝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샀는데 또 한 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일부러 패션인 마냥 서로 다른 색깔의 장갑을 최근에도 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어폰 선이 엉키는 것만큼 일상에서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유노셀님은요, 가방에 엉클어진 인생이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철학적인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물건은 주인을 닮아간다고 하는데요. 이어폰 케이블이 저를 닮아가나 봐요. 좀 더 앞으로 깔끔하고 정돈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계획이나 준비도 차근차근하게 하고요. 물론 실행도 하겠습니다. 구윤상님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가방 속에서 좀 놀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한참 웃었습니다. 제 이어폰이 저를 닮아서 좀 노나봅니다. 김상균님은요, 뭐든 열받으면 엉켜용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이어폰에 관심은 많은데 제 마음을 아직 몰라주고 이어폰이 엉키나 봐요. 앞으로는 더 아끼고 애정해야겠습니다. 임진택님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치만 차근차근 풀면 또 풀리잖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생을 또 한 번 더 알아갑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 상황들에서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어폰 선이 꼬이고 얽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댓글 함께 나눴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공감과 응원의 글, 아이디어 글, 삶에 대한 글로 구성해봤습니다. 제 SNS에 올려주신 댓글과 반응이었고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할게요. 장국영이 부릅니다. 투유. In the rain I'm standing here, I'm all alone, I'm missing you. I never want to let you go that way. In the rain I'm all alone, running in the rain for you. I wanna give my life to you, to you. Remember the days when we were happy and so gay. I remember the days we lived in perfect harmony. So many times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I made you cry. Never meant to be that way, I only want to say it. For so many times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I made you cry. Never meant to be that way, I only want to send my love to you. I never want to let you go that way. In the rain I'm all alone, running in the rain for you. I wanna give my life to you, to you. I remember the days
when we were happy and so good. I remember the days we lived in perfect harmony. So many times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I made you cry. Never meant to be that way, I only want to say. So many times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I made you cry. Never meant to be that way, I only want to send my love to you. 장국영 투유 듣고 오셨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는 분명히 가지런히 넣었는데 꺼낼 때 보면 엉켜있다는 이어폰 줄, 이어폰 케이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급할 때는 엉켜있는 줄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요. 상황에 따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엉킨 걸 풀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다 보면요. 바로 마음이 안정되곤 합니다.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리듬이 강한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요. 발라드처럼 잔잔한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요. 어떤 노래든 듣다 보면 기분이 업되거나 나아지곤 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엉켜진 이어폰의 줄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푸는 거죠. 그러한 음악을 이어폰을 꽂고 듣게 되면요. 위로가 되거나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어폰 케이블이 꼬일까 생각을 하다가요. 정말 혹시나 하고 재미삼아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하물며 연구 논문으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2007년, 바야흐로 2007년입니다. 물리학자 더글러스 스미스와 그의 학부생 도리안 레이무가 공동으로 쓴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 주제와 제목은 Spontaneous Knotting of an Agitated String, 우리말로 해석하면 동요된 끈의 자발적 매듭짓기입니다. 제목도 어렵네요. 더글러스 스미스와 도리안 레이무, 이 둘의 연구진들은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어폰 줄이 스스로 꼬이는 현상에 대해서 끈의 길이와 상자의 크기를 달리해 일정 속도로 흔들었을 때 얼마나 줄이 꼬이는지 실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는 우리가 고민해왔던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두 연구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어폰 줄이 꼬이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끈의 길이와 끈이 들어있는 상자의 크기를 달리해서 여러 경우수를 만드는 거죠. 일정 속도로 그 상자 안에서 케이블을 흔들었을 때 얼마나 줄이 꼬이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총 3,415번이나 회전하는 흔드는 상자 속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줄에 이어폰을 넣었고요. 꼬임 현상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의 결과 발표입니다. 46cm 이하의 이어폰 줄, 이어폰 케이블의 경우는요. 줄이 꼬이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견했고요. 반면에 46cm 이상, 이하는 거의 꼬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46cm에서 150cm 사이의 이어폰 줄은 줄 꼬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0cm 이상에서는 당연히 줄 꼬임 현상이 더 많았고요. 이렇게 줄 꼬임이 일어난 현상은 매듭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었는데요. 매듭 이론이란 매듭을 수학을 사용해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매듭 이론에서 다루는 매듭은 처음과 끝을 이어놓은 실, 즉 이걸 완전한 패곡선, 영어로는 closed curve 형태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이어폰 줄은 쭉 펴면 일자로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있잖아요.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패곡선은 마치 고무줄처럼 시작과 끝 부분이 따로 없이 이어져 있는 것, 동그라미처럼 이어져 있는 곡선을 말합니다. 물론 고무줄도 종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고무줄 넘기를 했던 검은색 고무줄은 이어폰 선처럼 하나의 시작과 끝이 있는 선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어폰의 선과 그러한 하나의 긴 선과 비교하는 패곡선이라고 부르는 여기에서의 고무줄은 노란 고무줄, 저희가 사용하는 그건 시작과 끝이 없이 동그랗게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이 둘을 구분을 했다고 해요.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라인, 케이블, 선이 있고 동그란 노란색 고무줄처럼 쭉 이어져 있는 선, 곡선인 거죠. 두 개를 나뉘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 실험에서 마치 노란색 고무줄처럼 패곡선 형태인 원형 매듭은요, 중간을 끊지 않은 채 이리저리 복잡하게 꼬아 놓아도 꼬인 부분을 신중하게, 설령 잘 꼬이지도 않지만 꼬였다고 해도 풀어가면 끈을 쉽게 풀 수 있다는, 원형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요, 패곡선 형태가 아닌 이어폰처럼, 그리고 예전에 고무줄 넘기를 했던 검은색 고무줄처럼 하나로 일자로 된 매듭은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고 꼬이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어폰이 꼬이게 되는 이유도 이어폰 자체가 패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이어폰은 노란색 고무줄처럼 동그란 곡선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지런하게 정렬해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도요, 주머니 속에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줄이 계속 흔들리는 현상으로 인해 하나하나 꼬이게 되는데요.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서 그 선들이, 케이블이 흔들리는 시간이 길수록 한 번 꼬이고 두 번 꼬이고 꼬인 데가 또 꼬이고 다른 데가 꼬이고 더 많이 꼬이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과 비례해서 꼬이는 거겠죠. 실험 결과를 알고 생각해 보니까요, 패곡선인 고무줄은 엉키거나 꼬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노란색 고무줄이 꼬인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꼬인다고 해도 몇 번 만지다 보면 금방 풀릴 것 같은데요. 패곡선이 아닌 이어폰은요, 곡선이 아닌 노란 고무줄처럼 동그랗게 이어진 곡선이 아닌 이어폰과 같은 하나의 선으로 이뤄진 그런 케이블은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선이, 케이블이 저절로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어폰 줄 꼬임에 대해 고민이 많았으면 이런 연구까지 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저처럼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어폰 선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더라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방을 그대로 놔두면 꼬이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가방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누군가가 이야기해준 그 요정이요, 이어폰 케이블을 꼰다는, 가방 속에서 꼰다는 그 요정이요,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정말 그런지 실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꼬이진 않을 것 같아요. 가방 이렇게 움직이면서 꼬였을 거기 때문에요. 요정이냐 실험 결과냐, 가방 속에서 이어폰 선 꼬이는 거 말입니다. 신화냐 과학이냐 인셈입니다. 이어폰 줄의 꼬임 현상을 명쾌하게 밝혀낸 연구처럼요, 우리 삶에서도 일이 뭔가 꼬이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꼬인 일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폰이 꼬이는 거에 대한 연구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는 마치 이어폰 케이블이 가방 안에서 꼬이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일이 꼬일 때도 있고 관계에서 꼬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 꼬이는가, 덜 꼬이는 방법, 그리고 엉켰을 때, 꼬였을 때 쉽게 좀 더 풀어가는 일상에서 그런 실험도 누군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 실험을 한다면 노벨 물리학상은 아니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을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펄 시스터즈가 부릅니다. 커피 한 잔.
펄 시스터즈 커피 한 잔 듣고 오셨습니다. 진한 커피 한 잔, 그윽하고 고혹한 커피 한 잔 하고 온 느낌입니다. 한방눈이 펑펑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따뜻한 난로 앞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펄 시스터즈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따뜻한 커피 한 잔, 향 좋은 그윽한 커피 한 잔 함께 하면서 듣기 좋은 방송 라디오 책갈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어폰 케이블 꼬임과 관련해 제가 SNS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를 제 SNS에 남기곤 합니다. 때론 일기처럼 중얼거리고 싶은 글을 올릴 때도 있고요. SNS 지인분들과 나누고픈 이야기를 올릴 때도 있습니다. 책갈피 예전 방송에서 책갈피 방송 원고를 쓸 때 일상에서 보거나 듣거나 생각나는 것 대부분은 제가 직접 일상에서 겪은 일과 생각들을 원고로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SNS에도 그러한 일상을 두런두런 거리듯이 접근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요. 아무래도 SNS 온라인 상에서는 평소에 좀 더 자주 메모처럼 글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모나 그러한 일상 중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를 책갈피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SNS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 이야기도 방송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글에 SNS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 중에서요. 지인 한 분이요. 이 내용도 그러니까 SNS에 올렸던 그 글도 이제 곧 조만간 책갈피 방송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웃음도 나왔고요. 방송에서 말할 생각은 못했는데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인데요.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눈이 내렸는데요. 밤이 되니까 거의 10cm 이상은 눈이 쌓였던 날입니다. 손에 거의 한 뼘 이상 정도 눈이 온 것 같아요. 밤에 잠깐 집 근처 편의점에 나갔다 오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길에 쌓인 눈을 밟고 오다 보니 신발이 쑥쑥 빠져서 신발 안으로 아차가 눈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눈을 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 들어가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쓱쓱 눈을 치웠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의 현관 근처만 쓰려고 했는데요. 음악을 들으며 눈을 치우고 쓸다 보니까요. 재밌기도 하고 치워지는 눈에 개운함과 뿌듯함, 뭔가 스스로에 대한 보람도 생겨서 눈 치우는 김에 좀 더 치우자. 그렇게 좀 더 하다 보니까요. 옆 라인들의 눈도 치우고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많은 곳들의 눈을 치우게 됐습니다. 물론 아파트 전체의 블록은 아니고요. 제가 사는 동의 근처였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을 쓸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2시간 동안 눈을 치웠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지난 줄 몰랐어요. 음악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눈을 치우는, 눈이 치워지면서 깨끗하게 바닥이 보이는, 걸어가는데 덜 미끄러워서 덜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 즐거움에 재미를 치우다 보니 2시간이 금방 지났더라고요. 그때가 설 명절이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뭔가 명절을 맞이해 착한 일을 했다는 느낌도 들고 좋았습니다. 눈을 치우기 전과 눈을 치운 다음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짧은 글과 함께 SNS에 올렸는데요. 그 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거의 다 칭찬하는 글이었고요. 착한 일을 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을 거라는 글들도 많았습니다. 댓글 중에서는요. 다음날 나도 본인도 칸도처럼 눈을 치워야겠다는 글도 있었고요. 아파트 경비원이 눈을 치울 때 함께 도와서 눈을 치웠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SNS에 그 사진과 눈을 쓸었던 사진과 글을 올릴 때 잠시 망설이긴 했어요. 그 글을 보고 누군가 뭐야 착한 일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SNS에 글 올리려고 일부러 눈 치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려고 눈치 온 것도 아니고요. 굳이 그런 것까지 남의 시선까지 의식하면서 글을 올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글은 올리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시작한 인연이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 함께 글을 주고받은 지인들이기 때문에요. 서로의 마음이 전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SNS에는 일상에서 함께 만나는 지인들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그런 인연의 지인도 있고 일상에서 원래 오프라인에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지인분들도 SNS 친구분들, 지인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이 함께 보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SNS에서 오랫동안 이제 서로 보고 저를 알고 저도 그분들도 알고 그런 사이니까 부담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실은요. 방금은 그 눈치운 사진과 이야기를 짧은 메모를 일기처럼 SNS에 올리는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일부러 잘난 척하려고 눈치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글을 온라인에 올리지 말까?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요. 또 실은요. 그날 밤 아파트 앞 눈을 치울 때도 눈을 치워야겠다 생각하고 빗자루를 가지러 집에 올라갈 때도요. 살짝 망설이긴 했습니다. 문득 뜬금없이 제가 눈 속에 발이 쑥 빠져서 차가운 눈이 신발에 들어오다 보니까 눈 한번 치워볼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빗자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착한 일 하려고 일부러 눈 치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죠. 이런 생각에 좀 눈치가 보일 것 같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재밌게 눈을 치웠습니다. 막상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치우다 보니까 뭐 사실은 주위의 시선은 그리고 늦은 밤이어서 이렇게 막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나가시는 분 중에 애쓰십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오히려 제가 눈 치우고 있는데 쑥스러워하면서 지나가신 분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하는 말 중에 착한 사람 증후군,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타인의 생각이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올바르게 착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였죠. 타인의 시선이 신경을 쓰여서 눈을 치운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눈을 치우고 싶은데 잠시 망설였던 겁니다. 어쨌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제가 착한 척 하는 것으로 생각할까 봐 신경 쓴다거나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다른 사람이 신경 쓰여서 착한 일을 하는 거나 어차피 둘 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건 같네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SNS나 방송에서나 저는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픈 생각이나 일상 이야기를 두런두런 편안하게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폰 줄과 관련해 SNS 글을 소개한 것처럼요. 앞으로도 가끔은 SNS에 제가 올린 글도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일상의 이야기, 다양한 생각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죠? 네,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만들어 갈게요. 잠시 후에 지난 책갈피 방송에 청취자분들의 댓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 사이에 결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고 다음 책갈피 방송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와 박정현이 함께 부릅니다.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릴 뿐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걸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려줘 나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51회 방송이고요. 지난 50회 방송에서는 지인들과 이야기 중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월이 지났다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공감했다는 말과 설마 아무것도 안 하고 1월이 지났겠냐는 또 다른 지인의 말에도 공감이 됐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깎는데 껍질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동그랗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사과나 연필을 예쁘게 잘 깎았던 어머니를 보고 부러워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어머니의 시간이 되어가는구나. 아버지의 시간이 되어가는구나. 시간이 그냥 헛되게 지나는 게 아니구나. 매일이 똑같은 것 같은데 모르는 사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벌써라는 시간이 알고 보면 그냥 벌써가 아니었던 겁니다.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간만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다시 일상을 보면 그만큼의 변화도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라디오 책갈피 지난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하늘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른이 돼가면서 스스로 해가는 소소한 것 중에서 저는 손톱깎이와 운동화 끈 묶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손톱깎이와 신발끈 묶기는 어머니가 해주셨는데요. 중학생이 되면서 손톱깎이와 신발끈 묶기를 제가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톱도 가지런하게 깎이지 않고 각지고 예쁘지 않게 깎다가요. 지금은 잘 깎고 있습니다. 신발끈도 이제 잘 묶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칸도 DJ님 말씀처럼 저도 모르게 서서히 하게 되었네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가 봅니다. 2월도 벌써 열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그래도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들으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잊고 있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칸도 DJ님과 청취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민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랑 민님 비슷하시네요. 손톱깎이와 운동화 신발끈 묶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저는 손톱은 아버지 담당. 아버지가 손톱을 깎아주셨고요. 신발끈은 어머니가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언젠가부터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스스로 혼자서 손톱도 잘 깎게 되고 신발끈도 잘 묶게 되었네요. 신발끈은 끈이 균등하게 간격을 이루면서 마지막에 리본 모양으로 묶는 게 포인트죠. 네, 이게 잘 안 되다가 점점 서서히 이것도 그렇게 묶게 되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벌써 올해의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민님의 글에서처럼 그 2월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역시나 시간 참 빠릅니다. 지난 방송에서요. 매일 똑같이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한 달이 지나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이 벌써 시간만 지났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루하루 무언가를 했을 텐데 일주일 후에 되돌아보니 한 달 후에 되돌아보니 1년 후에 1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매일매일 비슷하고 같은 일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도 특별한 뭔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없어서인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한 번씩은 뭐 영화를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좋은 사람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 번씩 갔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그런 기억날 만한, 그래서 1년을 지나고 보면 매일이 똑같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올해였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민님은 올해 그와 관련된 계획들 한번 세워보셨나요? 아니면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 하나하나 메모장에 올해 할 일들을 적고 있는 중입니다.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벌써 1월이 지났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11개월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한다는 진행자님의 긍정적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하루하루 뭐 한 것도 없이 지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요. 분명 그 안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학교 다니던 때가 며칠 전 같은데요. 반백살이 되어가니까 학교 시절 친구들을 생각하면요. 어느새 그 친구들을 알지 못하고 지내던 시간보다 친하게 지낸 시간이 몇 배나 더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시간의 흐름이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어제는 대학 선배님과 동기들을 만났는데요. 지금도 20대 같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머리가 희끗해졌다는 것과 노안이 왔다는 것, 그리고 몸이 예전만큼 강철이 아닌 것 같다는 것 외에는 마음만은 20대 초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적고 생각해보니 유해 조건들이 노화의 대부분의 조건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얼굴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을 배워도 어렸을 때의 모습이 어르신들에게서 상상되곤 합니다. 그럼 다들 귀여워 보인다고 귀여워 보이신다는 생각을 혼자 하곤 해요. 몇 주 전부터 신청곡으로 올려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의 멜로디와 느낌과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도 생각이 났는데 제목과 가사가 떠오르지 않다가요. 오늘 떠올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신청드립니다. 언제까지나 동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는 어르신을 뵐 때 그분들의 어렸을 때 모습이 상상되곤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우리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그때도 마음은 늘 지금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20년 전, 30년 전 마음과 같은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한 번씩 현타가 오거든요. 늘어난 주름과 이제 늘어난 내 얼굴 살들과 네, 현실 직시, 지금의 나이와 시간을 깨닫는 거죠. 근데 마음만큼은 네, 예전의 기억이 지금과 같은 것처럼, 그리고 세연님이 어르신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려진다고 했던 것처럼 20, 3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의 마음처럼 20, 30년 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평소에 늘 잊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마음을 다지곤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후회 없이 시간을 만들어가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아직 올해가 11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올해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의 계획들 하나하나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세연님의 신청곡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은 오늘 라디오 책갈피 끝곡으로 함께 들을게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가방에 이어폰을 넣을 때 줄이 엉키지 않게 잘 정돈해서 넣는데 가방에서 꺼낼 때 보면 이어폰 줄이 늘 엉키고 꼬여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고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이어폰 케이블의 꼬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곤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갔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집 앞에 눈을 치우다가 들었던 생각도 있었죠. 타인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와 함께 SNS처럼 온라인에 올린 글, 일상에서의 생각과 글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과 말도 있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는 앞서 신청해주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복하게 내린 눈처럼 소복하게 좋은 일 많이 쌓이는 오늘과 일주일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믿을 수